아 진짜 질린다. 한국은 항상 칭찬해달라고 조르는 매달리는 여자친구 같아. 개피곤함. 나도 동의해. 한국의 국가적인 열등감은 내가 한국에서 가장 짜증나게 생각하는 부분이야. What? Bro, what are you talking about, man? 요즘 유튜브 보면 한국이 최고, 감동의 한국 막 이런 영상들 엄청 올라오잖아요. 막 내가 한국을 떠나지 않는 이유, 나는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영상들 올라오죠. 실제로 한국 사는 외국인 친구들 중에 한국을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살면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컨텐츠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외국인 영상들만 보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들 하나같이 좋은 말만 막 해주지만 최근에 한국 사는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본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한국어가 실제로 그렇게 과학적이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올라온 답글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댓글들을 보면 한국 사는 외국인들이 실제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공유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한국어가 과학적이라는 이 말 한국어고 지겹게 들었는데 한국어가 진짜 과학적인 거라면 F, V, Z 발음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마치 전 세계의 언어가 영어랑 1대1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 같은데요? 상당히 멍청한 댓글이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독특해 한국 사계절 짱님 독도는 우리 땅 블라블라블라. 이게 여기서부터 약간 문제가 되는데 한국어가 과학적이냐 하는 질문 뒤에 약간 배배꼰 시선으로 한국의 국뽕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 맨날 똑같은 이런 김치, 독도, 사계절 이런 잡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젠 좀 지겹다. 엄밀히 말해서 위에 올라온 기사는 외국인이 쓴 거잖아. 그것도 한 10년 전쯤. 강남스타일 기생충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 반응을 보면 요즘 부정적인 시선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올라온 기사가 이제 본문에 올라왔던 기사인데요. 약간 한글이 배우기 어렵고 과학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사였는데 이게 외국인이 쓴 기사였어요. 이 기사는 이제 좀 잘못된 거다 이런 시선이 많이 있었어요. 싸우려는 건 아닌데 솔직히 영국인이나 미국인들도 다른 나라에서 보면 과관으로 자기 나라 부심 쩔거든? 지금까지 해온 거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약간 이제 너네처럼 이제 영국인이나 미국인들도 부심 장난 아니야. 너네가 한국 국뽕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약간 오히려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을 까고 있습니다. 말 한 번 잘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국뽕 차는 것도 이해할 만한 거 아니냐? 이제 요즘에 잘해온 업적이 있으니까 영국이나 미국처럼 한국도 국뽕을 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나 한국 진짜 좋아하고 여기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 좋아해. 그런데 완전 필사적으로 외국인들한테 우리 잘하지? 이렇게 확인받으려고 하는 건 진짜 좀 질려. 한국 요즘 진짜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이상한 열등감은 좀 극복이 안 되냐? 여기서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줄줄줄줄 이제 열등감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 질린다. 한국은 항상 칭찬해달라고 조르는 매달리는 여자친구 같아. 개피곤함. 저희가 막 국뽕 영상 올리고 특히 외국인들 인터뷰 같은 거 엄청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는 외국인들한테 계속 저희가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하는 게 얘네들은 좀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건 다 일본 때문임. 이게 댓글창 문맥상으로는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한국이 잘해온 만큼 한국이 일본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이제 그만해야 될 듯.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포인트는 일본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마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열등감 얘기가 나옵니다. 나도 동의해. 한국의 국가적인 열등감은 내가 한국에서 가장 짜증나게 생각하는 부분이야. 이 열등감이라는 말이 참 듣기 좀 거북하죠. 대박. 외국인들로부터 우리 잘하지 이렇게 확인받으려고 하는 필사적인 몸부림 그리고 국가적인 열등감 바로 이거야. 이게 내가 요즘 느끼는 이 짜증을 뭐라고 설명할지 몰랐는데 이게 완벽하게 설명해주네. 그 외국인들 나와서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리얼리티 쇼나 유튜브에서 외국인들 나와서 한국에서 한 경험 얘기하는 거 막 넘쳐나고 맨날 내용도 똑같고 또 이거 보고 내 남편은 저런 방송에서 보는 거 보고 왜 나는 관심 없냐고 물어봐. 위에 저 두 표현이 모든 걸 설명해주네. 고맙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은 한국 남편과 결혼한 외국 여자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약간 이런 국뽕 흐름이나 맨날 외국인이 나와서 한국 최고야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약간 좀 진절머리를 느낀 것 같아요. 국가적 열등감 진짜 완벽한 설명이다. 자기 나라에 자부심 있어도 맨날 우리 잘했지 맞지 이런 거 안 하는 작은 나라도 많아. 근데 한국은 아니지만 한마디로 한국은 자부심 가득 차서 맨날 칭찬해달라고 조르는 나라다 이런 말이죠.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솔직히 읽으면서 기분은 좀 별로였어요. 근데 분명히 또 이거 보시고 이거 쓴 놈들 다 찾아서 추방하자 이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감히 우리 뒤에서 욕을 해? 다 추방해! 막 이러신 분들. 물론 듣기 싫은 말이었고 뒷담화이긴 하지만 저는 이 의견들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몇몇 사람들은 좀 재수없게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비난이라기보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비판적인 시선을 저희가 잘 수용하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주목한 점은 한국인의 열등감이라는 표현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외국인들로부터 자기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완전 안달이 났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해요. 유튜브만 봐도 외국인들 반응 이런 영상이 완전 쏟아지고 엄청 인기 많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역사 공부를 하는 한 독일 여자친구랑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말하기를 한국은 역사상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 막 침략을 당하면서 약간 역사적인 한 같은 게 서려 있는 것 같아. 약간 피해자의 한 같은 거?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막 일본이나 중국을 싫어하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대화할 때마다 밑도 끝도 없이 중국은 저급한 놈들, 일본은 나쁜 놈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듣기 불편해. 이제 한국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 성장을 해서 막 다른 나라에 뒤질 것 없이 성장을 했지만 크기면에서 중국한테 밀리고 요즘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수십 년간 일본이 쌓아온 약간 멋있는 아시안이라는 그런 이미지에서 밀리고 그런 뒤처지는 느낌이 싫은 거? 그래서 항상 중국이랑 일본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약간 나한테도 감정적으로 중국 싫다고 말해. 나하고 동의해. 일본보다 한국이 더 좋다고 말해. 약간 이렇게 강요하는 느낌이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되게 어린 독일 친구였는데 이렇게까지 한국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게 조금 놀라웠고 또 어느 정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어서 놀랐어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반감을 막 표시하는 그런 거를 약간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친구의 행동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A라는 친구가 되게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B라는 친구가 A를 싫어해. 근데 계속 B가 저한테 와서 A의 나쁜 얘기를 하면서 A 싫어해, A 싫어해 약간 강요하는 그런 느낌 아시죠? 나는 B가 A를 싫어하는 건 충분히 이해해. 근데 나하고 A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B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A 욕을 막 하면서 A 완전 비호감이지, 싫다고 말해 막 이렇게 강요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 완전 상관없는 일인데 좀 어이없기도 하고 이게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의 반응에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았어요. 얘들도 한국이 좋고 관심 있어서 이 나라 와서 살지만 중국이나 일본에 관심이 있을 수 있죠. 한 번쯤 놀러 가고 싶은 나라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강요당하면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저희의 발언들을 약간 열등감이라고 느끼는 게 좀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사설을 써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코리아 헤럴드의 한국분이 쓰신 기사인데요. 제가 링크는 아래에 달아드릴게요. 이분이 쓰신 기사의 핵심을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은 더 이상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나라고 스스로의 가치에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스스로를 막 비교해서 스스로를 낮춰서 평가하고 막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열등감이라는 게 되게 못생긴 감정이잖아요. 내가 나의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 저는 누가 저한테 넌 좀 건방져, 넌 좀 거만해,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가? 내가 좀 건방진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누가 야 너는 좀 열등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아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저는 이 댓글창을 읽으면서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갑자기 얼굴이 좀 화끈거리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인식을 받는 게 싫고 이런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가 막 우리나라 잘한다, 우리나라 멋있다 이렇게 칭찬해서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엄청나게 발전해왔고 성장해왔고 훌륭하고 멋진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당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외부의 칭찬이나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말고 열등감이 있다는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건방지다는 소리를 듣자고요. 저는 우리가 국뽕을 이렇게 드러낼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김치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싶어. 근데 무턱대고 야 김치가 완전 최고의 건강식이야. 김치 먹으면 코로나 다 죽어. 이렇게 근거 없는 말 100번 하는 것보다요. 맛있는 보쌈집에 데려가서 보쌈에는 김치를 이렇게 싸서 먹는 거야. 김치는 돼지고기랑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히거든. 면역력에도 좋고 이렇게 딱 한마디 하면서
입에 한번 쌈싸 넣어주세요.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좋다고 막 붙잡고 얘기하지 말고 한국 여행 꿀팁 영상 이거 링크 딱 하나 보내주고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가이드 해줄게. 이 말 딱 한마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평가는 그 친구한테 맡기자고요. Cool Korea. 대한민국의 국격은 우리의 말 한마디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외국인들의 뒷담화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